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아마 이렇게 강의 교재에 없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늘상 제가 이렇게 연구해왔던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32강좌 중에 아마 이렇게 유일하게 아마 이렇게 처음 듣는 아마 이렇게 강좌가 아마 오늘 하는 이렇게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다른 분들은 아마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유산.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저런 것도 문화재가 되고 저런 것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삼굿이라죠. 우리가 이제 정숙가마에서 이렇게 삼배를 만들 때 우리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옷은 삼배로 대부분 만들어지죠. 근데 삼배를 이렇게 채취하기 위해서 이 삼을 심고 나중에 이렇게 삼가마에 넣어서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동 지역이 가장 많았지만은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 많은 삼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인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점점 소멸해 가고 있다. 또 언젠가는 100년쯤 지나면은 다시 이 현재 거를 기록에 남겨두지 않으면은 아마 연구한다고 아마 머리 사매고 또 해야 될 그런 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삼굿이라든지 아니면 담배잎, 연초라죠. 담배잎 또 고추, 시골에 가게 되면 다 이 건조가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가마, 쑥가마.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가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배입니다. 삼배. 그래서 사실은 삼배가 3이죠. 삼배가 아니고 3인데 보통 3월 말 요즘은 제가 기록을 시작한 데가 거의 한 20년이 훨씬 넘는데 1990년도 초반에는 대부분 뭐냐면은 4월 1일 정도, 4월 1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대부분 다 파종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사이에 온도가 좀 높아져서 대부분 이제는 3월 마지막 주에 대부분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됩니다. 파종을 하게 되면은, 한 석 달 정도, 한 90일 정도 되게 되면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논에 삼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6월 말에 수확하지 않으면은 다음 해 이렇게 해에 논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삼은 정말 빠르게 자랍니다. 우리가 농산물 중에 농작물 재배 중에 잡초를 신경 쓰지 않고 유일하게 농작물을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것이 삼입니다. 왜? 잡초보다 어떻게 훨씬 더 빠르게 주변에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잡초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농작물 중에 잡초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삼이고요. 또 이게 한참 더운 6월달쯤 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잎으로 가지고 대마초로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6월 말쯤 되면 꼭 신문 기사에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대마초 사건이 나오는 것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딱 이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대마초 같은 부분들은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용되는 국가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딱 이렇게 의약용을 제외하고는 딱 이렇게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 이렇게 삼 재배를 하는 곳이 안동, 그죠? 안동에 있는 기남에 있는 금소리와 고곡리입니다. 지금은 금소리인데 금소리 일대에 전체 일대에 대부분 예전에는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논 전체가 삼 재배를 한다고 빽빽하게 밀집되게 거의 대부분 다 삼을 재배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3월 말이나 4월 초에 아주 춥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봄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제 내분이 일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 깊게 파면은 삼씨가 너무 뿌리 깊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되버립니다. 소라든지 이렇게 트랙터를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뒤따라온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흔쳐서 이렇게 묻어두는 그렇게 이렇게 삼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3. 요게 조그만하게 거의 뭐 조그만하게 요즘 사날보다 조금 더 굵습니다. 동글동글하게 3이죠. 그 대신 요 3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그 농협에 신고해서 내가 원래 얼마 정도로 재배를 하겠다고 신고해서 그 신고한 다음에 그거를 받아와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 농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오늘 뒤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노드 정덕기 촬영하시는 대표님이 이렇게 3재배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농사 짓는다고 해서 이미지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자격증을 가지고 그 하는 부분들. 자격증이 없다 하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재배했던 사람의 한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항상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고 또 나중에 재배 과정 중에도 그 뭡니까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파출소에서 이렇게 순시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수확할 때는 경찰들 입회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반출되지 않고 거기에서 그 목적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아직까지도 규칙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보름 지나면 바로 한 10cm 자랍니다. 정말 빨리 자라요. 심자마자 바로 이렇게 농작물이 거의 뭐 한 15cm, 10cm, 15cm를 굉장히 빠릅니다. 일주일 정도, 보름 정도 지나면 보름이죠. 그리고 하게 되면 이제는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벼를 심은 지가 거의 뭐 한 달 정도라든지 이렇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3인데 거의 2m 가량 자랍니다. 2m 가량. 급속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쑥쑥쑥 자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삼 자라듯이 한다. 삼 자라듯이 한다. 쑥쑥쑥 자라는 것을 삼 자라듯이 그만큼 가장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거의 뭡니까 6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부분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요것을 3배를 베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6월 말 되면 사실 7월달, 8월달보다가 제일 더운 게 5월 말에서 6월달이 가장 덥습니다. 사실 우리 느끼기에. 보게 되면 이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날씨가 하도 더워서. 날씨가 하도 더워서 카메라 렌즈에 뭡니까? 이게 안개처럼 자욱합니다. 날씨가 진짜 아침 한 10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게 뭡니까? 정말 이렇게 오늘 무덥다는 거죠. 이렇게 그 농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삼재배 수확을 하는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삼재배는 독특하게 기계로 안 됩니다. 기계로. 오로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너무 갑자기 뭡니까? 100일 만에 100일도 안 되죠. 석 달이죠. 90일 정도, 80일에서 90일밖에 안 되는데 그 2m 50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자세히 지켜보면 사람들마다 쑥쑥쑥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자라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물 올라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운데 비어있고 나머지가 뭡니까? 이렇게 그 피부로, 그 수피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뭡니까? 꺾어집니다. 꺾어지다 보니까 이게 기계로 이렇게 경우기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꺾어져서 상품의 가치가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뭘 했냐면은 다 사람 손으로 해요.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죠. 사람 손으로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 지역에서는 이게 기린다, 농사를 기린다 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이게 엄청나게 고된 이런 부분이. 자,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낫을 들고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베고 나면은 이제 그 좀 쉬운 일들은 뭐냐면 이 줄기만 필요합니다. 줄기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잎은 필요가 없죠. 잎은 또 이렇게 반출만 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대부분 잎으로 가지고 이제 대마초를 만들고 하니까 이제 그 잎은 대부분 다 이게 떨어버리고 요 끝부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잎을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나무 칼, 이게 칼 같은 걸 하면 다 이렇게 잘라져 버리니까 대나무 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잎을 이렇게 내리칩니다. 이렇게 내리쳐서 대부분 이렇게 가등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힘들면은 이렇게 결국에 탈곡기로 해서 이렇게 잎을 이렇게 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길쭉한 뭡니까? 몸체 부분이기 때문에 잎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더우니까 이제 다리 밑에 그늘 같은 데 다 옮겨둬서 이렇게 천천히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삼재배할 때가 딱 일주일 넘기지 않습니다.
6월 말쯤 딱 해서 마지막 한 주를 딱 그 전체 마을 사람들이 딱 모여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왜? 공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동 지역 이런 데지는 뭡니까? 두레라든지 공동체가 발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집안의 일을 하더라도 그 가족들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단시간 내에 일주일 안에 모든 그 마을의 그 전체를 뭡니까? 수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 말 정도가 되고 이게 비가 오게 되면은 뭡니까? 이 베나타가 물러지고 나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렇게 수확이. 그러니까 그때 6월 말쯤 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대학교에서 방학을 합니다. 6월 한 초수쯤 되면 시험을 치고 6월 한 20일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방학을 하는데 이 방학하고 할 때 난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뭐 대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농활을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농활을 가는 학생들인데 안동대학교 학생들의 농활은 99.9%는 어디로 가냐? 이 고공리 3재배하는 곳에 갑니다. 왜? 요 일주일 동안에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뭡니까? 방학하고 난 다음에 시험 치고 바로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안동대학교 학생들의 90% 이상은 뭡니까? 이렇게 삼배 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농활한다. 요즘 이제 그 농활 자체도 거의 없어졌고 삼배 재배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6월 말이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되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뭡니까? 카메라 작가들이 이제 요 6월 마지막 주에 뭡니까? 전국에서 와서 삼재배하는 부분을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두고 또 비가 오게 되면 또 비를 이렇게 맞히지 않기 위해서 다리 밑 같은데 이렇게 강변에 대분다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배죠. 이렇게 나무로 대나무 칼로 다 잎을 뚫리고 해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한 단씩 묻습니다. 요 한 단이 묻는데 요 한 단이 뭡니까? 한 필의 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년 전에 그 찍었던 사진 보게 되면은 그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요 한 단 사갑니다. 그때는 6만 원에서 한 달에. 요즘은 아마 그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6만 원 정도가 되고, 뭐 시세는 뭐 1년마다 뭐 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렇게 묶으면은 여유있게 배 30짜리가 한 필의 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도 점점 줄어들었어. 이제 잘못하게 되면 한 필의 배가 안 나올 정도로 이제 양을 이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요즘 뭐 과일 가게 과자 사면 뭡니까? 가운데 부품하고 안에 양이 쬐듯이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남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것은 이 베고 난 다음에 바로 생으로 이 껍질을 벗기면은 제일 좋은, 이게 껍질을 벗겨서 이게 삼배를 하는 것을 안동 사람들은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부모님의 수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효지만 그래도 뭡니까? 정성들을 생으로 짰어. 근데 사실은 생으로 짜게 되면 별로 뭐 특별하게 더 좋은 건 없는데 그만큼 더 힘듭니다. 아마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뭐 고급스럽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쪘어. 물에 넣어서 수증기를 쪄서 껍질을 벗기면 쉽게 벗길 수가 있죠. 쉽게 벗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생으로 짜는 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제품은 가장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다 태워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걸음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다시 또 불법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니까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다 태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반출되지 않고 다 이렇게 해놔갖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첨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부분이죠. 태우고 끝에 되면 이렇게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혹시 뭐 꼭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실어 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원래 이제 그 장소에서 다 불로 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것은 재래식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쌈을 이렇게 와서 바로 이렇게 베게 되면은 껍질을 벗길 수는 있지만 그 벗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생으로 뱉는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찌는데 요렇게 가마를 만듭니다. 이거 재래식 가마입니다.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라든지 요때 당시에 가마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발굴했던 그 삼배 자료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50년 전에
50년 전에부터 했던, 뭐 일제강점기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개발됐던 그러한 임시적인, 뭡니까, 삼굿이죠. 삼굿을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이제 둔턱을, 이렇게 벽돌처럼 둔턱을 만들고, 여기 철제판을 갑니다. 철제판을 사면에 깔고, 요 가운데 밑에 부분은 뭘 하냐면은, 이렇게 물을 채워둡니다. 이 물을 채워들고, 요 위에 이제 그 나무 막대기를 걸치고, 난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하부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여기 하부에 어떻습니까? 이 물이 끓고, 김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뭡니까? 하고 난 다음에 사물을 이렇게 엇갈리게 지어줘. 그러고 수증기가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나무 쇠기를 박습니다. 나무 이렇게 쇠기를 이렇게 박죠. 그러면 이게 수증기들이 나무 사이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때 가게 되면 이렇게 마을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뭡니까? 전등을 켭니다. 왜? 24시간. 그 일주일 동안 밤낮 없습니다.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등을 항상 켜두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삼을 찌는 데가 거의 아주 빨라야 한 4시간 정도 되니까. 또 넣어야죠. 그 다음에 쪄야죠. 그 다음에 식혀서 꺼내야죠. 이게 하루에 몇 번 작업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고, 이 가마시설은 마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순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밤에도 이렇게 불을 지피고 하는 부분들이고,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불을 댑니다. 이렇게 다 해서 이제 그 비닐 같은 거 덮습니다. 그 적대기나 비닐을 이렇게 덮고 난 다음에 불을 지피면 이제 수증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죠? 않도록 이렇게 하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아마 이런 원리는 아마 시골에 계셨던 선생님들 알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 먹이로 가게 되면 돌로 이렇게 이렇게 탑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뭡니까? 불을 지펴서 익히고 난 다음에 뭡니까? 감자나 고구마 넣고 이렇게 무너뜨려서 이렇게 그 지프라이 같은 거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훈제식으로 대부분 만드는 부분이죠. 그 제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을 말이고 또 불 옆에 있으면 정말로 덥고 힘듭니다. 안 그래도 육을 말이야 더워서 죽겠는데 여기다 불 앞에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루 종일 한다면 몸에 있는 수분이라는 수분은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일. 보십시오. 이렇게 남녀 구분 없습니다. 집안에 남성분이 뭐 이렇게 밭에 가서 배에 가서 오고 이러면 여성분들도 이렇게 불 떼고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요즘 뭡니까? 그 돈 얼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삼배, 예를 들면은 안동포, 이러면 한 필이 하게 되면 요즘은 뭐 비싼 것은 제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100만 원, 150만 원 사이에, 물론 이게 상중하, 왜냐면 거기에 날씨에 따라서, 이게 뭐 밀도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야, 그러면은 이 150만 원을 이렇게 벌려면은 일단은 10만 원어치 사와갖고 껍질을 벗겨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한 필에 배를 잘라려면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석 달, 넉 달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로 예를 들면 여유있게 한다 해서 넉 달 잡았다. 그러면 150만이다. 그러면 한 달에 40만, 기본료 빼고 뭐 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30만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고 그 밤 쉬어 꼬박꼬박 쉬어가면서 배터리에 앉아갖고 뭡니까?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정말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뭐 1년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틈틈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이라는 게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천천히 해야지, 뭐 원래 한 필만 짜야지, 노을 삼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배터리 올라가게 되면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석 달, 넉 달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전으로 따진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한다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문화재 장인들, 기술자들, 전선자들, 이런 사람이 주로 대부분 뭡니까? 혜택을 받으면서 하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아주 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돌아가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수인 한번 마련해 주겠다. 그러한 정성이 아니면 이제는 뭡니까? 상업용으로 하는 것은 거의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멸.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돌아가실 때 뭐 딱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자식들 수익이라든지 남편 수익이 있는데 본인의 정작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작 수익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 이제 중국산 사와서 그냥 그대로 이제 입히는 거죠. 수익할 때 이제 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무덤을 쓰고 난 다음에 늘 생각하죠. 아, 중국산을 썼는데 저게 분명히 나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저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뼈도 하얗게 탈골되는데 그 나이론줄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저거 좀 찜찜한데 하기가 제 직업병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제 직업병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지나면 잘 썩는 인적 없는 이런 것들에 해서 이제 삼배수의를 계속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은 삼배수의는 안 있겠다. 왜? 어머니 삼배수의도 못했는데 내가 삼배수의 있고 못한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뭡니까? 시신을 그죠? 동대 그 한의학과에 기증을 했겠지. 그랬고 적당하게 나는 죽거든. 그냥 뭐 형편되면은 술 먹고 놀고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전화해갖고 그냥 가져가라 하면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화장에 뿌려갖고 화장해갖고 뼈를 어머니 산속가에 이게 뿌려달라 했다면서 당신 와 또 바뀌었노? 그러니까 그래 또 죽었어도 엄마인데 엉기기가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막 깨끗하게 그냥 갈란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어머니 무덤에 뿌리라 하니까 야 또 죽었는데도 그 뼈로 갈아갖고 또 뿌리면 또 뭐 되겠노? 그래서 이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참 고되고 힘든 일이다. 참 고되고 힘든 일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다 찝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 새워서 찌게 되면 이제, 왜냐면은 이게 뜨거운 기운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그죠? 끓여온 기운이 또 이렇게 나가려면 또 한 2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걸 또 배달해야죠. 배달.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가져간 분들 가져가죠. 이렇게, 쪄서 합니다. 그러니까 안동대학생들, 농만 안동대학 뭐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짜서 이제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구입했던 사람 8만 원 주고 구입했던 사람 뭐 그죠? 8만 원 주고 구입했던 사람 집에 이제 배달해 주면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그 배달 집에 해주면은 그 받아서 이제 펼쳐서 하나씩 이제 껍질을 이렇게 벗기죠. 자 이렇게 합니다. 좀 공장이죠. 큰 공장 쪽인 부분들. 이제 제가 처음에 2002년도죠. 올림픽, 그러니까 축구 월드컵 경기할 때가 2002년도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목탄 가마를 정리하고 이제는 300 가마를 정리해야 됐다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 부분인데 요 뒤편에 보게 되면 플라타너스입니다. 요 뒤편이 뭐 예전에는 초등학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반풍님이라든지 나무를 담으니까 플라타너스로 대부분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측백나무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측백나무하고 이제 플라타너스인데 요 뒤편이 뭐냐면 안동 금소초등학교입니다. 금소초등학교. 금소초등학교고 금소초등학교 뒤편이 이제 불모지 땅이죠. 그러니까 강변이니까 요 뒤편이 강변이고 제 방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1년에 일주일만 하니까 굳이 이렇게 깨끗한 장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불모지 땅에 마을 공용으로 쓰는 곳에 해두고 요 일주일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거칩니다. 거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마 하나 있고 여기 가마 아닌데 이만큼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번성하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급격하게 이제는 쇠퇴된 부분이죠. 요 보시고 어떻습니까? 요렇게 쪄서 자기 걸 아까 구입했죠. 돈을 그때는 6만 원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입해서 표시를 합니다. 요렇게 딱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걸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손태윤대 이렇게 손태윤 이렇게 자기 이제 뭡니까 샀어 이렇게 하면은 요 사람들이 가마에 쪄서 집에 배달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배달비까지 하면 거의 뭐 한 10만 원 가격 될 겁니다.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요는 살이 흐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쪄서 이제 배달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농사짓던 할머니입니다. 해주고 보이죠?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가면 이렇게 가져갈 때 이때가 제일 벗기기 쉽습니다. 이때가 벗기가 제일 쉬운데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다 벗기기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다 벗기지 못하게 되면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사가서 없어지니까 어떠니까 가장 빨리 뭡니까? 건조시키니. 그래야 나중에 건조시키고 나면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는 물 같은데 뭡니까? 부풀려서 다시 껍질을 벗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건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기가 다 이렇게 풀어서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도로변에, 요즘은 이렇게 뭐, 도로변에 이렇게 시골 가면 다 이렇게 도로변에 아주 이렇게 쭉 남겨둡니다. 근데 이제 도시 사람들은 모르죠. 도시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이삭도 없고 하니까 차량으로 교행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기도 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제 그 환장하죠. 환장합니다. 그죠? 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필요 없다 생각하고 이제 차 교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골 사람들 아주, 이게 제랍이라 하죠. 제랍. 그죠?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강변에, 주변에 있는 강변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말립니다. 강변에. 제일 급한 거는 뭐죠? 이거 그지? 그랬고,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고 같은 데 넣고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나중에 물에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껍질을 부풀리면 되는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게 이제 건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틈이 없어요. 뭐, 그냥 다 이렇게. 빈 틈만 있으면 다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다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6월 말이고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운 다리 밑에 놀러 오죠. 캠핑 옵니다. 캠핑 휴가도 옵니다. 6월 말쯤 되면 덥기 시작. 근데 지금 주변에 이렇게 말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차량을 돌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무심코 모르죠. 이게 몰랐어. 알고 한 것이 아닌가. 몰랐어. 그냥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분쟁들도 많아지고 합니다. 늘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가게 되면 분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제 그대로 다 끝나고 이제 벼가 심어두고 나면 약간 농한기 때가 옵니다. 약간 이제 농한기 때 이제 겨울철 말고 약간 이렇게 쉴 수 있는 기간이 올 때 그때 뭡니까? 다시 물을 뿌립니다. 물 가져가서 물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물이 흠뻑 먹으면은 이제 껍질을 또 벗기게 되면 처음에 쪘던 거와 같은 효과로 이렇게 쉽게 벗겨지니까 이렇게 물 밑으로 이렇게 담그기도 하죠. 이렇게 담그면 담그는 거죠. 역시 가져올 때는 혼자 가져올 수 있는데 대 가져갈 때는 남자분이 가져가야 되는데 물이 먹어갖고 못 씁니다. 그다음에 끝에서 이제 요 껍질이 벗기는 게 이렇게 됩니다. 껍질을 이제 벗기게 되면은 이렇게 다니죠. 이것을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이빨을 찢어갖고 다 가늘게 해갖고 이렇게 무릎하게 해서 이렇게 비벼갖고 실을 만들어서 물레를 잡아서 그거를 나중에 배틀 위에 와서 그죠? 바디 위에 올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죠? 뭐 이 과정까지 하면 배 석 달에서 뭐 4달, 5달 갑니다. 이 과정까지 다 합친다라면은 엄청나죠? 이런 부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선조들이 기록을 남겨주지 않으면은 그죠?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정말로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사람들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남기고 일기를 쓰다서 남긴다. 만약에 이수신 장군의 난축 일기가 없었다면 그 전쟁의 과정이나 그 어떤 장수의 어떤 가족 상황이라든지 장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전달되어 오지 않듯이 그 사람에게는 이수신에게 있어서는 난중 일기는 개인 일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체가 우리나라의 전쟁사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조금 전에는 금소리였고 거기서 한 3km 정도 오면은 그 직선거리는 2km밖에 안 됩니다. 그 앞에 이제 그 고곡리라고 있습니다. 고곡리가 있는데 고곡리 입구, 마을 입구 이게 당나무입니다. 그 마을의 당나무인데 그 느티나무 아래에 4개가 번성이 있죠. 하나, 둘, 셋, 4개 입구에 느티나무 공룡을 쓰는 그 마을 그 당나무 앞에 이렇게 공룡 마을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4개가 이제 2개밖에 안 남아있고, 요것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요것도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2개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이 느티나무 있는 그 집이, 그죠? 조금 전에 보셨던 느티나무 보시면.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 하니까 여기 2개만 남았죠. 왜? 조금 전에는 이렇게 오래된 것을 교체했죠. 여기 5만원 뭐냐면은 이 3월 한번 샀는데 5만원 낸다. 마을에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삼진 사람은 5만원 내고 이제 마을 회비로 이제 거두는 부분이 왜? 공용 마을 자산이니까. 어느 순간 가니까 그대로 2개는 있는데 조금 전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과수원이 없습니다. 과수원 뒤편에 있고 여기까지 과수원이 침범하지 않았죠. 여기가 침범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바로 앞에까지 작은 나무로 이제 과수원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과수원을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 나무가 또 몇 년 사이에 또 금방 자랍니다. 나무를 좀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금방 자라죠. 금방 자라고 느티나무 그대로 있고 집도 이제 거의 가립니다. 가리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에서 이제 공동으로 어떻게 이제는 마을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결국 그 마을은 뭐 이제는 삼배는 하는 사람은 없다. 삼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다른 데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부탁을 하든지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없으니까 삼배 인구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과수원을 된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 마을 입구에 예전에 이렇게 하나 둘 셋이 번성했던 건데 조금 전처럼 이제는 뭐 과수원이 다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은 문화재가 됐죠. 근데 문화재는 없어진다 하면은 잘 안 없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없어져 있습니다. 안 없어지는데 저거 오래가네 하면서 어느 순간 가보면 없어집니다. 사라질 때는 전염병 번지듯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딱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뭡니까? 이게 대체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안동포 삼배타운입니다. 그죠? 삼배타운. 그래서 이제 삼배타운을 처음, 근데 지금은 공예체험 판매장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전시할 때 뭐냐면은, 실험을 해서 실제로 그 마을에 있는 할머니들이 와서 인건비를 받죠? 군에서 보이는 안동시니까 안동시에서 받던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폼을 잡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실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그 동네 애들 오게 되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는 뭡니까? 삼배 과정에 대한 자료들을 그대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죠. 뒤에 이렇게 부처한 분들 있고 할머니 있는 부분이. 그런데 채 2년이 되지도 않고 또 다시 가서 보니까 저희 해마다 매일 가는 부분이었어요. 딱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 뒤에 뭡니까? 사진 액자들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뭡니까? 컴퓨터, 놀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왜? 요 뒤에 그대로 사진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실제로 했던 이 모습들이 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할머니 나중에 있어도 한 사람 올까 말까 한데, 그거를, 뭡니까? 전시 효과가 없다는 거죠. 효과 없으면 바로 없애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의미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뭡니까? 게임방, 놀이방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지금은 없습니까? 비어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관리하고, 그죠? 그걸 해줬으면은, 이렇게 전시관에 와서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삶 경작 과정과 수학, 삶찌기, 쪄낸 삶 말리기, 껍질 벗기기,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볼 수 있을 건데, 그 자리에서 잘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볼 수 있는 가장 활용적인 어떤 것들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박제화된 박물관에서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문화정책이라는 건 정말 의식을 갖고 좀 해야 되겠다. 있는 거 다 없애놓고, 결국은 좀 더 멋있게 만들려고, 건물 지어서, 그 안에 넣어서 박제화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우리 문화유산이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제 차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뭡니까? 텅 비었습니다. 주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조그만하게 가공을 못할 때는 공장들도 만들죠. 공장들을 크게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공장 이렇게 하죠. 이제는 이제,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게 가공을 마을에서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고속도로가 난다고 대부분 다 뭡니까? 지방도로가 난다고 해서 뭡니까? 다 철거됐습니다. 이제 이걸 없애죠. 이 철거되고 없어지고 이제 도로가 났죠. 도로가 나서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 지금은 이 도로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활용해야 되니까 마을에 큰 거 없이 조그맣게 만듭니다. 조그맣게
폼으로 만들지는 않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래도 몇 집이 남았기 때문에 특성화, 삼배타운에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제 현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편리해졌죠? 이제는 넣고 난 다음에 보일러, 기름으로 스팀으로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석유로, 전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데 시대가 지났다. 훨씬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삼배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활용을 안 하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 기자재를 제외하고 또 어떤 해에 또 한 집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이제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늘상 좀 가슴 아프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죠. 이리 보시면은 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 굿이 뭐냐면 물이 필요하고, 그죠? 물을 이렇게 넣어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해 말릴 수 있는 곳이 이제 강변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강변 뚝에 대부분 다 뭡니까? 이렇게 삼굿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왜? 가장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공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강변을 말립니다. 이게 이런 강변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도로가 만들어지죠. 이제 강변들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여기서 아마 이제 뭡니까? 안동으로 가는 기란에서 안동으로 가는 이렇게 국도로가 나는데 요 확장이 요 가운데 보시면 다 이제 강변에 있던 그 삼굿이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폐기되다 하다 보니 이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은 환경정비 도로가 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없습니다. 없죠. 여기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쌈을 재배했던 그런 흔적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삼배를 늘 촬영하면서 만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삼씨앗을 뿌리던 이제 아저씨가 이제 새벽에 춥습니다. 이게 담배 피우고 잠깐 이렇게 쉬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 이렇게 그리시는 분, 그죠? 삼 이렇게 배시던 할아버지. 삼 배시던 이렇게 할아버지. 정말 덥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삼 배면 접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참 드시는 분들. 참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잠깐 보시면. 이거 찍었으면 뭐 하려고? 잘 찍으래. 이러면서 요새 딱 꺼내면. 힘듭니다. 이거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거의 시멘트 한 포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거의 한 5, 60kg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장골입니다, 장골. 그죠? 정말 무겁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등에 이제 업고 가죠. 등에 이렇게 업고. 그래도 이분들은 아주 이렇게, 고된 노동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 오늘 또 돈 벌었으니까 일할 수 있다. 이런 또 희망에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힘드신 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일주일만 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축제 같은 데 하면은 뭐죠? 이렇게 가설 이렇게 음식점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일주일 동안 모든 마을에서 하니까 이제 가설 음식점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힘드시면 소주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하죠. 이 가설 그죠? 무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부르면서 저하고 조금 이야기하다가 물 묻으면 나고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정말 진짜 피곤합니다. 연기도 참 외롭고 그죠? 이거 해갖고 이거 석 달 넉 달 해갖고 140만 150만 받아갖고 그죠? 한 달에 진짜 20만 원도 안 되고 어디 나가서 공장에 일하면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아니다 하루에 7만 원 8만 원 받는데 며칠만 일주일만 바짝 하게 되면 막 2달치 먹을 수 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총각 많아. 이렇게 왠지니까. 보면, 뭡니까? 또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 이제 팔았으면 이게, 요때는 6만원인데, 6만원. 해봐, 비쌀 땐 7만원. 지금은 이제 10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6만원 돈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벌었으니까 기쁘죠? 돈 벌으니까 이제 옮겨줘야 되니까 이제 기쁩니다. 내 돈 6만원 벌었다. 농사지어서 6만원 벌었다. 이거 손자들 오면 방학 때 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즐겁게 일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옆에 강변에 있으면은, 내 좀 예쁘게 찍어도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 멋이 딱 입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딱 찍으세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총각 오늘 또 왔나? 뭐 할라? 장인은 오늘 또 왔나? 총각 오늘 또 왔나? 아이고, 옷이 내가 찍은데 웃잖아.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총각 원래 또 왔나?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끝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와서 어떻습니까? 밭에 가고 내 거 6만 원짜리 꼬리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지연댁입니다. 지연댁처럼 꼬리표 이렇게 달아놓고 그거를 옮겨 가서 증수하고 이러면 몇 시입니까? 5-6시간 걸립니다. 아침 일찍 시내버스 타고 와갖고 그 장소 가서 6만 원 주고 사와갖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거운 거를 차에 싣고 경운기에 실어서 다시 공장에 가서 또 내려서 찜을 찌고 다시 그 찜을 다 갖고 그걸 가지고 그 차 타고 다시 되돌아가려면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집에 가면 아마 저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이제 미약입니다. 지치.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섰다 앉았다 이제 기다리는 내 거 언제 나오는 거,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이제 이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넓은 지역에 삶으로 가득했던 뭡니까? 이 마을 전체, 안동, 뭡니까? 금소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안동 삼배라면은 삼배 고장했던 금소리 전체 벌판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과수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제는 사물 짓는 부분도 요 집하고 요 집밖에 없고 요 부분은 아마 안동 포타운에서 아마 관리를 해서 아마 요나마 남아져 있는 것 같고 요 뒤편이 보게 되면 이제 삼배 포타운 이제 공장도 들어서 있죠.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배 심지하고 다 이제 과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멋있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 안동 포타운이 거의 주차장입니다. 근데 주차장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왜? 요때 6월 말에서 일주일 만에 가장 많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하도 안 오니까 어떻게? 이젠 삼배 말리는 장소였어요. 그 넓은 주차장이 어떻게 삼배 말리는 장소로 변하고, 사람은 차량 한 대 없다는 거죠. 이 전체가. 이 넓은 주차장 전체에 보게 되면 한두 대를 제외하고는 직원들 한두 명을 차량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주차장 전체가 삼배 말리는 장소고 이때 사실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해야 될 시기에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없다는 거죠. 저처럼 기록을 남겨져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간혹 가서 하는 것 뿐이고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의 대상에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금 전에 이제 그 선생님들 보셨던 것은 재배 과정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거 많이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에 보여드릴 것은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은 담배라든지 아니면 고추라든지 농작물을 건조시키는 가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조를 시켜야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부피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줄이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시골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지역에 가게 되면 시골에 가면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이렇게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배죠, 담배. 그죠? 담배입니다, 그죠? 담배고, 이 담배도 이제 허가를 받죠. 왜냐면 이제 전매 사업이라서 이제 어떤 지역이 얼마 한다 신청하면 전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다 신청하는데 이 담배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독성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게 잎을 따서 다시 건조시켜서 하는 작업이 뭡니까? 판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요 사진 보실 때 딱 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 SK 주유소 딱 보시고요.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청송 안덕이 제가 고향이고 집이라서 예전 늘상 이렇게 봄 이렇게 4월 한식 때라든지 아니면 추석 때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도로변에 있는 사진들이 사라지는지 보여주시면은 담배죠. 봄입니다. 뭐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 자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이 밭 주변에 담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담배밭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계속 몇 해 동안 늘상 이게 담배를 이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한 2, 3년 딱 지나면 이제 담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옆에 뭐냐?
이 과실나무를 심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셨을 때는 담배만 순수하게 재배했는데, 지금은 담배도 하고 요 사이에 이제 과실나무를 이렇게 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담배를 하지 않고 다른 뭐 깨 종류라든지 다른 걸 이렇게 심다가 나무는 또 늘시 해마다 늘 자랍니다. 나무는 늘상이 해마다 이렇게 자라죠. 역시 SK도 변함없이 딱 바뀌었습니다. SK도 변함없이. 근데 요 SK는 조금 전에 보셨던 납이 없는 SK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후에 이제 좀 더 한 1년 정도 더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무슨 농사를 지을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고, 무슨 농사를 지을지 결정을 안 하신 것 같고, 이제 곧 과실나무가 이렇게 딱 자랍니다. 그죠?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과실나무가 해마다 자라고 난다. 그 다음에 하면 여기는 또 다른 뭐 콩잎이라든지 다른 것도 심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 과정 전체가 20년 넘습니다. 20년 넘는 과정 중에서 늘상 몇 년 사이에 변하고 몇 년 사이에 변하는데 결국 나중에 없어진다. 되죠? SK도 변함없이 돼 있죠. SK도 변함없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는 SK 가립니다. 거의 뭐 숲이 높아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는 다 과일나무 다 베버렸습니다. 왜? 몇 년 지나다 과일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과일나무를 다 베버리고 다시 고추밭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환원했는 부분이죠. 그 전에 없어질 때 뭡니까? 이렇게 거의 폐화되고 난 다음에 했을 때 주유소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S 오일. 성경이 SK죠.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집은 맨날 성경이 SK로 바뀌고, SK가 유공으로 바뀌고, 너희 집 앞에 주소는 맨날 이렇게 기름 주유소가 바뀌노.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공이 있고, 그죠? 성경이 없고, SK였죠. 지금 이제 S 오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마 S 오일 바뀔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조금 더 자라요. 됐죠. 이렇게 나무들이, 그 농사 짓지 않나요?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과일도 이제 안 하는 있다는 거죠. 예. 이 당시. 그러고 이제 다 다시 없어졌습니다. 좁은 시대. 그 앞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도로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예전에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농사 짓는 집안에서는 다 이렇게 가마가 하나씩 있죠. 뭐 고추를 짓든지 담배를 하든지 다 겸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도로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하니까 있죠. 그대로.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제가 나중에 뭐 기록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째 가지 않아서 이제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잡초처럼 이렇게 묻어. 예전에 조금 전에 했던 뭐 황초 가마라든지 이렇게 흙으로 만든 가마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 주인 말고, 이 마을 사람 말고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혀 그 흔적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초창기 때는 집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두 개 있죠. 여기 지붕이 2개 있어요. 흙가마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담배 농사도 짓고 하니까 저기요. 요게 2개 건물 있고 여기에 기와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니까 몇 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철 하니까 이 집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죠? 하나가 없어져 버렸죠. 요 한 개만 딱 남아있습니다. 한 개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몇 년의 시간이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나게 되죠. 이렇게 뭐 다른 농작물만 바뀔 뿐더러 계속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이제는 이 뭡니까? 가마를 활용해서 짓는 농작물은 없다. 보시게 되면 이죠? 농작물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요 모서리만 점점 떨어져 나갈 뿐이고, 이제 위에 기와지붕도 무거우니까, 집이 오래되니까 어떻습니까? 기와지붕,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기와지붕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다 지붕 개량을 한 거죠. 개량한 거고, 미시하게 보면 여기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금 떨어져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또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곧 얼마 없으면 이 건물도 없어질 겁니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농사 짓죠. 담배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렇게 건조시키는 농작물이 아니고 그냥 바로 수확할 수 있는 콩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하는. 왜? 2차 과정이 이것을 활용하는 농작물은 너무 힘든다는 거죠. 본인 실제로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2차 과정이 힘든 농작물은 이렇게 재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시골마다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달려있죠. 여기 옆에.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까추라합니까? 일본식 표현해서 이렇게 옆에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다 없습니다. 여기도 곧 아마 사라질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뭐 농사를 안 짓고 뭐 하면 주인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 때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벌써 뭡니까? 이게 잡초가 이제 이렇게 우거져 있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 잡초가.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철거합니다.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 철거하고 이게 흔적만 이렇게 남겨져 있고, 안에는 예전에는 논이었는데 지금 이제 밭으로 이제 바꾼 거죠. 밭으로 이제 바꾼. 그러면 또 몇 년이 지납니다. 또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과수원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 자리는 그대로 빈터로 그대로 있지만은 이렇게 과일나무 짓죠. 과일나무를 이렇게 짓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나무도 자라고 옆에 이제 집도 하나 이렇게 들어서고 그 자리는 이렇게 무덤 이렇게 아마 그 지었던 주인이 아마 돌아가셔서 아마 이 무덤을 그 자리에 쓰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아마 자제분들이 아마 귀향해서 아마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가게 되면 지금 가게 뭡니까? 너무 울창해서 이제 이 자체 역시 여기도 가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여기가 밭이었는지 논이었는지 이 기록 자체를 이제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청송집으로 가면서 도로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늘 해마다 찍습니다. 지나가면 찍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늘 하다 보니까 이거를 봅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찍는 안동 기랑 같은 데는 내가 거기에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고 이장님에게 연락해서 언제 파종을 합니까? 언제 수확을 합니까? 이장님의 통화를 해서 내가 갈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늘상 집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늘상 집으로 갈 때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찍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때 보시면은 이 부분들 이게 그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미류나무라죠. 미류나무 있고 뒤에 이런 건축물들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가게 되면은 없습니다. 사진적 상태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제가 자료를 못 찾는데 보면 지금은 이 나무도 없습니다. 이 나무도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 신호등 형태로 이렇게 뭐 경고등만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니. 보시면 처음이죠. 아까 조금 전에 멀리서 봤던 성경 SK.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 SK입니다. 요 뒤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태가 흐립니다.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여기 벽에는 이렇게 광고 문구가 없죠. 여기 딱 돼 있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요 뒤편이 이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건물이 반대편에서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이 이제 무너지고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몇 년 지나자서 다이 뭡니까? 이 상태로 한 3, 4년 있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철거됐습니다. 없죠? 여기에가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없어지고 담장에는 앵크린. 한국말로 표현됐어요. 한국말로. 그죠? 한글로 표현됐어요. 한글로. 요 앵크린 표현되고 역시 뭐 주인은 변함없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상태. 몇 년 지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하는데 이게 한글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영어로. 누구 뭐래 집에 찾아오지 못하더란 말이야. 아파트 이름 어려운 거 짓는다더니, 그죠? 짓는다더니까. 우리 아파트 이름이 뭐더라? 처음에 오면은, 저도 처음 가는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늘상 1년에 뭐 한두 번 가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영문자로 앵커리 딱 했습니다. 여기 나비도 달렸습니다. 그전에 나비도 없었는데, 영어로 바뀌면서 나비를 달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낡아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 조금 전에 보셨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페인트도 그냥 이렇게 있고, 나름대로 깔끔했는데, 이 페인트가 질쯤 되면 어떻습니까? 한 7, 8년 지났다, 그죠? 7, 8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겁니다. 7, 8년 정도 지났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죠. 없어지는 부분이고, 드디어 뭡니까? S-오일로 바뀌었습니다. S-오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아마 지방에서 점점 줍니다. 왜? 이제는 다 뭐 다른 어떤 뭐 전기차라든지 바뀌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게 되면 주유소도 굉장히 많이 듬성듬성 줄어듭니다. 거의 폐업 직전에 있는 어떤 지역이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이 건물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부수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고 지붕만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대로 형태만 남겨져 있죠. 그리고 보게 되면 또 담배입니다. 담배. 역시 그 안동 지역에 죽장 지나게 가기 전에 이제 담배 공장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2005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깔끔하게, 글자가 깔끔하게 대분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담배를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벌크를 아주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집쪽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장에 가거나 출타를 하시면은 이런 흙집에 들어가서 뭡니까? 밑에 무엇을 하냐면 연탄을 몇 개 듬성듬성 두고 그 위에 연탄을 갑니다. 갈고 그 가운데에 층층이 뭡니까? 이렇게 침대처럼 층층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고추도 이렇게 널고 담배도 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연탄로에 그 열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이제 그 건조를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방독 마스크가 그렇게 되면 뭡니까?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렇게 메고 올라가서 이렇게 뭡니까? 뒤집습니다. 왜? 그 뒤집지 않으면 밑에 부분은 뭡니까? 마르고 위에 부분은 덜 마르기 때문에 상품같이 입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두 번 뒤집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루에도 2번, 3번씩 늘상 뒤집어야 고 그게 한 며칠 정도 돼야 완전히 건조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연탄가스죠. 연탄가스가 그 안에 밀봉되어 있어서 정말로 문 열어놓고 한참 위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 뭡니까? 벽에 뭡니까? 이 열이 이렇게 붙어갖고 들어가자마자 조금만 하게 되면 온몸에 땀이 이제 등기죠. 그 작업들을 한 달 내내, 그죠? 수학하고 난 다음에 수학할 때 한 달 내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드니.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제 야 공부할래 이거 할래 이렇게 하지 공부할래 이거 하지 그럼 또 바람심이 있을 때는 막 농사 지려면 이렇게 또 바람도 하지만은 그래도 공부하는 게 쉽거든요. 공부하는 거는 뭐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공부하는 줄 알고 특별히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대로 뭐 앉아서 이렇게 버티면 의자에 버티기 이제 그런데 이제 기계로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요 문만 살짝 열어보고 어느 정도 건조돼 있네 그러니까 기계 타이밍이라든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시골에 가기는 어떻습니까? 공장 소리가 납니다. 공장 왜? 집집마다 이 기계 돌아가는 그 소리 때문에 완전히 뭐 공단에 온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이제는 또 없어졌죠. 왜?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하가도 없어지고 이 건물 자체는 뭡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7, 8년 시간이 오고 이게 이제 요 뒤편에 이제 도로 공사합니다. 이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어서 요것도 한번 내년쯤 아마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뭐 찍어 두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담배 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담배도 역시 전문청에서도 외국에서 1차적인 원료를 가져와서 담배를 만드는 시대로 이제 갔다니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던 것들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힘들어도 정말 필요하면 그 가치만, 돈만 부여하면 힘들어도 하는데 이제 그 수입해 오는 것이 훨씬 가격이 어떻습니까? 사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 요 담배가마죠. 담배가마. 그 다음에 이제 기와가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와가마 보시면은 유일하게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경복궁을 복원했던 그 기와를 꽂았던 사람이 제화장, 기와 굽는 장인이 됐어요. 이제 한형준 선생님입니다. 한형준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경복궁을 복원을 마지막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한형준 선생님이 전남 장흥에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 그래서 이제 이 장흥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기와 가마입니다. 기와도 있고 가마고 기와 만드는 이제 작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96년도죠. 96년도에 이제 갔을 때 93년도쯤 되나요? 그러니까 93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때 그 96년도 같으면 제가 대학교 조교할 때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뭐 갔겠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시대가 오래된 거니까 선사유적이나 신라유적 공부해야지 무슨 현대 지금 아직까지도 경주 지역 금장리나 현곡면에 남겨져 있는 가마 연구하러 제가 갔겠습니까? 왜? 간 이유는 제 선생이 그 일본에서 후지와라 마나부라는 선생인데 어디였냐면은 이렇게 오사카에 보게 되면은 경주처럼 조그만 그 스이타시라고 한자로 취재를 씁니다만 스이타시에 가게 되면 스이타시의 시립박물관은 무슨 박물관이냐면 가마박물관입니다. 가마. 그 선생이 요청해서 이 가마, 그러니까 기와가마 박물관 만들기. 모든 가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을 당시에는 고고학을 한다든지 민속학을 한다든지 인류학을 한다든지 할 때는 무조건 뭐
연대가 좀 오래된 거. 연대가 최소한 연대가 고려시대도 너무 낮아. 고려시대, 조선시대 아니 뭐, 조선시대 아니 뭐, 그 뭐냐, 조선산 연구한 보고 별로 이렇게 취급 안 해줬죠. 아니, 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가 그래도 좀 오래된 거 해야지. 그래도 뭐 신라시대, 아니면 선사시대, 뭐 이렇게, 뭐 신석기 시대, 좀 이런 거 좀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했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요즘 거 뭡니까? 아직까지 경주지에 가면 흔히 있는 그걸 가지고 연구한다고, 그게 무슨 연구가 되겠어? 정말 진짜 뭐 민속학자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일본에 남겨져 있는 가마가 하나밖에 없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한국에도 마지막으로 문화유청에 문의하니까 이 재화장이나 그때 이제 그때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전수자, 이수자들이 이렇게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한영준 선생님 사람이 유일한 가마가 하나 있다. 근데 이 한영준 선생님 가마는 한국 가마가 아니고, 원래 가마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전파한 겁니다. 도자기랑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가마를 일본에서도 뭡니까? 가마를 합니다. 태권도가 바깥에 나가면 태권도 듯이. 가마는 일본에 가도 가마입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 이랬거든요. 한국말로 하는구나. 한국말로 가마를 하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일본어가 가마. 한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마는 한국에서 가져온 가마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 역수입, 전파했던 달마가마, 달마처럼 앉아있던 배 양쪽에 볼록하고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요 달마가마는 일본에서 역수입돼서 한국에 와서 있는 가마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파했다고 해서 선진 문화도 아니고, 거기에 갔으면 항상 공을 탁 던지면 벽에 부딪히면 그 반동으로 이렇게 되도록이, 문화라는 것은 주면은 다시 피드백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중국이 우리에게 문화를 전파했다라면은 그 문화를 받아서 일본에 전파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본의 문화가 한국으로 전파되고, 한국 문화가 다시 중국으로 본토로 이렇게 전파돼. 문화를 순환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대량 생산, 기화 생산 가는 것이 한국에 거의 다 점령합니다. 한국의 재래식 기화 가마는 불편하고 생산량도 적고 활용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식 기술을 받아서 일본 제품을 다 만들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기와 만드는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공장으로, 자동화 공장으로, 사람 힘이 덜 드는 공장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가스 가마, 오일 가마로 다 바뀌다 보니까 굳이 불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한국에도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지정된 건 하나밖에 없지만 아직도 경주에 오게 되면은 금장리도 있고, 안강노당리도 있고, 현곡의 망성리도, 망성리도 있고, 경주에 오면은 아직까지도 그걸 기화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가장 오래된 가마가 전남 장흥에 있기 때문에 장흥에 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문화재 안내판 하나 있죠. 문화재 안내판. 여기는 가마 굽는 터입니다. 그 지방 문화재 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하고 갔던 분이 이제 모시고 가서 왜? 한국말도 서툴고, 나도 일본어도 거의 모르고, 이렇게 해서 필담에 가겠으면서 버스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그때는 차량 자체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서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개 남아있던 가방. 유일하게. 이거 보이죠? 도로변에. 지금은 우회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던 가마가 2000년대에 이겁니다. 도로변 바깥에 바로 이렇게 가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습들이 어떠냐면, 가운데 있고 사람이 우리 달마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탁 했으니까, 달마대에서 닮았다 해서 일본에서 달마가마를 합니다. 달마가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연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간사이 대학교 대학원이 생기죠. 왜냐면 거기에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같은 우리가 뭐 경상북도고요. 그 가운데 경주시, 취전시에는 무슨 대학교 있냐면은 오사카 대학하고 간사이 대학교.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 두 개 있습니다. 오사카 대학교하고 간사이 대학교 있는데, 이 간사이 대학교 학생들이 예수님 제자죠. 제자들이 와서 이제 뭡니까? 실직합니다. 저도 같이, 저하고 같이, 경주 동대 박물관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요. 요 뒤에 있는 가리거튼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 예술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때 후계자로, 전수자,
선생님 따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그 학교 선생님이 전승 후계자로 했죠. 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합니다. 지금 아마 문화재연구소에 아마 근무할 겁니다. 이 학생이 이제 학생이 지금 아마 문화재연구소 아마 고참이 돼 있을 겁니다. 이인숙 선생님인가 이럴 겁니다. 본인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데려가는 부분이고, 그 안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뭡니까 폐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까지 하더라도 실제로 굽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뭐 사라지고, 선생님도 이제 문화재청에서 와서 이제 TV 촬영을 한다든지, 그때는 비디오죠. 비디오 촬영하고 자료 남긴다 이러면은 연구 올 때는 시범 삼아서 가마 불 떼고 이렇게 했고 없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나중에 경부공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게 생산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가마 이때 우리가 1990년대 후반에 갔을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조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조사하러 가니까, 연구하러 간다고 뭐 줄 재고 사진 찍고 뭐 기록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부끄러워갖고 자기 가마가 너무 이렇게 좀 뭐 남도 일본에까지 와서 간사이대학교 학생들이 자료도 연구하고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진 찍기 이게 뭡니까? 너무 이렇게 뭐 벌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부끄러워서 이 사다리 뚫고 올라가서 이게 못 치고 있는 거. 선생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해도 본인이 이제 부끄러워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마당에는 뭡니까? 팔리지 않는 이 기와 가마들이 기와들이 이렇게 많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 집도 뭐냐면, 선생님이 그 한영준 선생님도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가 꾸었던 기와를 잊지 못하고, 왜? 자기가 꾸었던 기와는 비싸니까.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뭡니까? 기와가 사니까 자기 거는 비싸니까 못 쓰고 공장에 나와서 했는데, 누가? 딸이 농협에 들어가서 농협에 대출 받아서 기와 지분 개량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마지막 남아있던 기와 장인이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하는 집은 공장에서 나온 기와를 쓰고,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문화재 활용이라든지 뭐 전승을 꼭 필요한 데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흙을 만지고 손으로 해야 돼.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도 기와에 대한 가치를 안 알아줬습니다. 왜? 기와 누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갔습니다. 근데 일본 스님들은 기와를 딱 종류별로 딱 샘플 보관해하고 딱 가져와서 어디? 스위타 시립박물관에 딱 한영준 스님 라벨 딱 달아서 연대, 작성 날짜 다 해갖고 전시를 예쁘게 딱 해놨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내가 어떤 학생들 데리고 답사하면서 가게 되면 그걸 보고 애들이 감동하지. 이렇게 철저히 하는구나. 그래야 역사가 남는구나. 이 생각을, 그때 학생들이 이 기와 가마에 표시되어 있는 이름 하나, 주소 하나, 그죠? 하나 갖고 대한민국, 그죠? 경남, 전남, 어떤 지역 몇 번지, 한영준 선생님, 제화장, 이렇게 기록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 기와는 다 어디를 간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예술가나 뭡니까? 작가들은 좀 작품 몇 개 남겨두고 일찍 돌아가셔야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작가나 예술인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그 값어치가 높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작가 중에는 작자 말고, 작자 말고 작자에서 작가를 이룩한 사람들 보면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뭐가 제일 아쉽노?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 대학교 때 그 입선했던 작품들이 누구 손에 가 있는지 그걸 모른다. 단지 내가 찍었던 것은 그 내 작품에 뭡니까? 그 팜플렛하고 찍었던 작품 슬라이드 사진하고만 내가 갖고 있지, 이 작품의 소유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른다. 아마 내가 훌륭하게 돼서 죽게 되면은 어딘가에 나올 거고 판매로 나올 건데, 그때는 입선작이고 대상작이라 해도 그 가격이 얼마 되지 않죠. 대학생들이 했던 그 작품들이 얼마의 가치가 없고, 이 사람들이 40년, 50년 이후에 대가가 되었을 때 그 작품들이 가치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져가라, 선물 하나씩 줘도 안 가져간대. 그 마지막 제화장이 돌아가시면 전국에 있는 기와 가마의 사람들이 다 샘플 하나씩 서로 가져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있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 기와장 이렇게 묻어요.
저도 이거를 가져가려고 그때는 몰랐죠. 왜? 뭐 내년에 오든지 뭐 다음 오든지 뭐 하나 가져가면 되지. 이 생각인데 결국은 저도 못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가마에 끼어진 걸 가지고 완전하게 그 딱 마크까지 끼고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대표했다가 나중에는 귀뚜기가 떨어진 거 그거 귀하다고 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은 참, 나도 참 바보다. 좀 더 일찍 할 걸. 이거 좋은 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걸. 그걸 다, 이거, 그때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귀퉁이 떨어진 기와 갖고 하고, 그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그렇다시. 바로 이렇게, 왜? 가마는 습기가 맞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대부분 허물어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방수천으로 덮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덮죠. 이렇게 바람이 나지만 이렇게 덮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이고. 이제 그 제가 찍었던 사진 그 당시에 이게 사진 보면은 93, 4년 되죠. 그런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가까이 됐죠. 지금은 여기 돼 있습니다. 이게 덮어서 천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천막 덮이고 예전에 여기에 도자기 왜냐하면은 기와가마나 토기가마나 자기가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료입니다. 원료. 흙이 어떤 거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흙이 우리가 안강이라든지 그 금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망성에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기와 굽기에 좋은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자기 기와 굽던 곳이니까 흙이 좋으니까 도자기인들이 인수한 거죠. 단삼 인수한 거. 그래서 도자기 간판을 하다가 이것도 뭐 거의 상에서 없어졌죠. 있는데 제가 올 초에 가서 다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도로는 그대로 있죠. 뭐, 위에 도로가 났습니다. 이렇게 이 가마 안에 있는데, 이렇게, 가마 안에 이렇게 카메라를 밀어넣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을 넣어서 이렇게 있죠. 가마가 이렇게 볼록하고, 예전에 찍었던, 여기 이제 아궁이니까, 반대편도 아궁이고, 볼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흐물어진다. 이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지금 내부에는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채 몇 년 가지 않으면은 또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런 걸 사실은 관리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가장 오랫동안 남겨져 있는 이건데 이게 나중에 거의 없어지고 뭐 하면은 국가에서 다시 뭐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가지고 복원하려고 이렇게 시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재 안내판 예전에 있던 문화재 안내판조차 이제는 없다. 누가 여기에 뭡니까? 그러한 중요한 우리나라의 마지막 가마가 이 천막 안에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 우리 옆집에 오래된, 그래, 기와 굽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고, TV도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분 돌아가시고, 뭐, 딸도 뭐 이사 가고, 뭐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노? 그죠? 없습니다. 내비에도 여기 주소가 안 납니다. 그러면 다른 한영주 스님 옛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있죠? 그래서 이제, 간사이 대학교에서 우리가 조사할 때 뒤에 학교 선생님이라고 후계자라고 전승자라고 되어 있던 분이 지금 이 가마를 합니다. 전통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게 실제로 기와를 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와를 굽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전통이 있죠. 전통을 있고 요 가마를 2개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그 원래 있던 장소는 다른 사람이 인수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이렇게 방치된 상태고 그 후계자라는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재산권 문제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분에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원래대로 가마를 수리하고 이렇게 구워야만이 제일 정확한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곳 인접해서 거리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인접 마을에서 대부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이분이 제가 예전에 20년 훨씬 전에 찍었던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분이 이제 전통을 입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마들은 이 사진이 어디냐면 그 조금 전에 그 일본의 후지와라 마나부 선생님이 경주에 있던 그 망성리의 그 논밭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있던 기와가마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93년도에 왔을 때 그 찍었던 사진. 근데 그때는 저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길 안내만 한 거죠. 길 안내만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나중에 후지와라 마나부 선생님이 다 돌아가시면 아마 그 자료를 스위타 박물관에 줄 것인지 내인데 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몇 개는 제가 가져오려고 하면 왜? 정말 한국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 가마들이 이제 한꺼번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안강 노당리 기와갈 때만 하더라도, 뭡니까? 그 시내버스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은, 뭡니까? 지금 주유소에 있던 부지, 요 노당리 가기 전에 주유소에 있던 부지가 다 뭐냐면은, 아마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 보게 되면, 가마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주유소 부지. 노당리 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량식으로 이제 기와를 한다는 거죠. 대량적으로 이제, 기와를 이제 공장을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합니다. 신라시대 기와가 더 단단해요. 요즘 기와가 더 단단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갖고, 야, 기와 단단하기는 요즘 게 훨씬 더 단단하고, 압력도 훨씬 더 강도도 있고, 방수 시설도 훨씬 더 잘 된다. 왜냐하면 기계를 하기 때문에. 신라시대 기와 들면 가볍습니다. 요즘 기와 들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단단합니다. 뭐 총알 쏴도 뭐 총알 뚫고 안 갈 만큼 굉장히 강도가 높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교라든 이런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교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한용준 선생님 있을 때도 그 노당기와의 정문길 그 대표님은 기능 보유자는 아니라도 이게 기능인 형태로 이렇게 뭡니까? 등록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한준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분이 있지만은 또 경상도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안강 노당리기관. 그 다음 고령의 이제 고령기와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기와 같은 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답사갔던 사천왕사지의 그 서타. 이게 뭡니까? 그 신중상을 이렇게 노규 신중상을 만들었던 것이 고령에서 이렇게 가마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샘플들을 이제 그대로 현대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옛날에 내화백돌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내화백돌을 해서 만들고 흙으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합니다. 구덩이 만들고. 요 가마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노당리에.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의 모습, 좀 젊으실 때. 그리고 이제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셔서, 아이고,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니까 사진 한번 같이 찍읍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늘상 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뵙고, 이 아버지 때부터, 이 정문기 사장님의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작업하셨습니다. 작업을 하시고 있고, 지금은 아들이, 내보다 한 2-3살 적습니다만, 아들이 이제 물려서 이렇게 대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기와도 곧 사라진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경주 지역의 달막하마는 이제 없습니다. 없죠. 없더니. 뭐, 옹기가마도 이제 뭐 울산 지역에는 한두 곳 남겨져 있습니다만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숯가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숯가마. 그 수채는 백탄과 흑탄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인데. 백탄 같은데, 요 백탄은 뭡니까? 표면이 희다고 해서 백탄, 수채 같이 끕니다. 여기에는 이제 검은 수치인데도 검기 때문에 이게 흑탄이란다. 그러니까 색상을 따질 때는 백탄, 흑탄이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왜 흑탄이냐면 흑탄은 생산량이 쉽습니다. 가마를 만들어서 불이 활활 탈 때 아궁이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가마가 뭡니까? 산소가 줄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강제로 소화되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마 안에서 강제로 숯을 만들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꺼지다 보니까 이 나무 속에 뭡니까? 휘발 성분들이 있습니다. 휘발 성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흑탄은 생산량, 불을 가마에 집혀서 활활 태우지 않고 완전히 연소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반 정도 연소시키고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뭡니까? 휘발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가스 성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활용할 때는 어디에 쓰냐면은 이게 밥할 때. 왜냐면 거기는 가스가 남아있어서 불 붙이면 파르스름한, 가스처럼 파르스름한 불빛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 대신 이제 불편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가스가 팍팍 올라오니까 탁탁탁 터지죠. 고깃집에서는 흑탄을 못 씁니다. 왜? 고깃집에는 우리가 좋은 고깃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백탄으로 고급스럽게 해서 탁탁탁 튀고 이렇게 넣는데 그냥 그 대학교 앞에 그냥 이렇게 뭐 삼겹살 집에 가면 뭐 씁니까? 숯불 넣으면 막 총알처럼 탁탁탁 튀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가스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치 따라서 음식물이 맛있고 아니겠습니다. 고급집에서는 백탄, 일반 집에서는 흑탄. 근데 이제 백탄과 흑탄이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생산하는 데가 강원도 원주
원주 치악산 주변에는 그 참숯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수로 대부분하고 요즘은 이 숯이라는 게 뭔가 땔감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류용으로 뭐 필터용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실제로 고기 구워 먹는 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생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백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자료들을 아마 우리가 2022년도에 아마 그 은양 대곡댐 발굴 그 전시관에서 아마 숯 전시 이렇게 기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숯 생산량. 그래서 우리가 숯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일제강점기 때, 대량주 만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신라 시대 때 그 17만 8,396호 그죠?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숯으로 밥을 해 먹었다. 이렇게 해서 신라 사람들은 정말 수치로 정말 화려한 집에 그름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단체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수출 밥을 해 먹었는데 수출 그만큼 생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한다. 저는 그 내용을 깜짝 놀라죠. 왜? 이 경주 지역에 서라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수출로 밥을 했다. 얼마나 많은 땔감이 그걸 가지고 수출을 만들어서 공급했을까?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숫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내가 역사학계, 고고학계에 일조에 도움이 됐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숯가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93년도에 울주검단이라면 지금 울산에서 국도를 따라서 부산을 가다 보게 되면 위에 이제 울주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개발하게 되면서 93년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이러한 구조가 2개가 발견되어 있고 쭉 있었고 그 다음에 그 93년 이후에, 그러니까, 청도 운문댐 발굴하게 되면서, 요런 형태의 그 가마가,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탄 가마가 발견됐는데, 견해는 다릅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도 그때까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수출 굽는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 백단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경북대학교에서는 이 내부에 들어있는 유물이 청동기 시대 유물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토기 굽던, 그죠? 토기 굽던 가마다. 청동기 토기 굽던 가마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96년도에, 우리나라 3개밖에 없고, 논쟁만 끄듬 이어왔다가, 제가 96년도에 경주 경마장 예정부지를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20여 개의 목탄 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제가 그 전공이 뭐냐면은, 신라사였고, 신라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 신라 도시계의 왕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도 석사학위 논문 쓸 때가 그러니까 신라 왕경이. 그러니까 왕경을 쓰고 다니고 왕경을 또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핵심 연구를 그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요원이 가장 필요해.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이 도시를 어떻게 운영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고 주거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다. 에너지를 공급하거든. 그러면 숯가마를 써야 돼.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이 경마장 예정부지 전체 지역은 뭐냐면은 가장 많은 가마굴, 기와가마, 토기가마. 우리 경주 지역에서 가장 대규모, 그죠? 일본에서 가장 큰 도시 뭡니까? 기와도시를 시무라입니다. 시무라. 도자기 마을. 여기도 뭡니까? 한국의 시무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마 집단. 이가 이제 경주 경마장, 물천리 송곡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때문에 경마장이 여기오지 못하고 어디? 발굴하는 과정 중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부산으로 김영신 넘겨. 경주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주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불만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경마장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한 것과 신경 지역이 건천 지역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 이때 이제 제가 조사를 해서 이러한 가마는 숯 굽는 가마라고 딱 정리하고 2003년도에 제가 이 결과 자료를 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은 신라 왕경이 아니고 한국의 목탄요 연구했습니다. 목탄요 연구에서 이제 이후부터는 목탄 가마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흑탄 가마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삼국시대 가마는 어떻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마는 또 현대 가마는 어떻다. 그래서 제가 이 가마에 관심을 이 흑탄요에 관심을 가진다면 왜? 내 선생이었던 후지와라 선생이 일본에는 가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줄비하게 어떤 마을에 가도 가마들이 기와 가마도 있지만 이게 사라지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진다. 저는 그때는 사실은
흘러들었습니다. 뭐 사라지려면 내 당백 동안 안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채 10년이 가지도 않고 차츰차츰 사라지고 2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찾아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록하는 그런 면에서 숯가마 이런 것도 정말 기록해두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원도 이게 현대에 있는 가마를 찾아다니면서 실측하고 연구하고 사진하고 해서 이렇게 학위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이제 연구자들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생산 유적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숯가마에 대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런 가마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터널처럼 조그만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지붕도 만들고 지붕을 맞췄던 기둥자리입니다. 이렇게 지붕에 터널 치고 만들려면 지붕 만들었던 부분이고 백탄 가마. 나중에 언젠가는 또 세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흑탄 가마. 흑탄 가마. 요즘은 가마는 과정에 따라서 흑탄도 만들 수 있고 백탄도 만들 수 있는 겸용 가마지만 예전에는 백탄, 흑탄 다릅니다. 그럼 왜 예전에 이 백탄 가마 이런 가마가 필요하뇨? 이렇게 하면은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기를 만드는 거예요. 철기. 그 다음에 금속을 재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탄은 완전히 활활활 가마에 태워서 그것을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재 같은 것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강제로 또 소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활활 타던 것이 강제로 끄지게 되면 표면이 하얘지기 때문에 백탄이라고. 그것은 뭡니까? 백탄을 가서 활용하게 되면 일정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흑탄은 생산량은 많은 대신에 어떻습니까? 가스가 덜 빠졌기 때문에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제철을 녹이는 데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철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니까 이 백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백탄 가마. 이렇게 흑탄 가마. 이런 그 현대 가마가 오늘 조금 하고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원도 가면 이렇게 가마입니다. 쑥 굽는 가마죠. 근데 가마를 한 사람들은 이 연기색을 보고, 연기를 보고,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합니다. 연기가 완전히 사그러지고 이제 나게 되면, 숯이 완전히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죠.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열악한 부분도 없죠. 우리는 요즘 뭡니까? 숯가마에 하면 학생들이 다 뜨는 게 뭐? 찜질방. 우리 숯가마에 하면 찜질방이지 무슨 숯가마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숯가마는 수출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안 되는 왜? 수출을 생산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수출 대충 굽어내고 그 간만 달구어서 뭡니까? 이게 찜질방을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밀려났다. 이런 겁니다. 그죠? 연합합니다. 연결하고 다 연기에 나와있던 그 목초액들을 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이제 뭐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농약 같은 걸 활용되죠.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살아계신데 최고 오랫동안 수술 꼽던 장인이죠. TV에서 아마 요즘 아드님이 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그죠? 가마입니다. 가마 보시면 이렇게 넣을 때 숯가마는 이렇게 큰 나무입니다. 이걸 옮긴다는 것은, 가마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동력이죠. 힘들죠. 이렇게 큰 것들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가져 옮기십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쉬웁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가마를 키우니까. 가마는 밑에부터 불 지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담배각처럼 이렇게 씌워서 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 나오는 구멍이 밑에 땅으로 연결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붙어서 주르륵 내려와서 이렇게 탁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정리합니다. 왜? 밑에서 타면 다 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위에서 거꾸로 이렇게 딱 내려와서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씌우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가마를 다 넣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아궁이를 막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연기가 나오면 이제 거의 뭡니까?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간다. 조금 전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진한 어떤 연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되어 간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목초액들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구멍을 이제 나중에 여기 불을 넣고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탔는지 아닌지. 근데 여기 막아뒀다가 나중에 요 부분을 하단부를 이제 백탄은 흑탄 같으면 계속 둬버리지만은 백탄 같은 경우는 요 뜯습니다.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하죠. 왜? 이걸 끄집어냅니다. 이 물 활활 타고 이 콜라병 던지면은 콜라병이 그대로 녹습니다. 그만큼 1300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얼굴에 방화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헬멧을 쓰고 대부분 작업을 하는 거. 이 불을 끄집어내서 어디에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흙에
이렇게 붕글스럽게 묻죠. 그리고 강지를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나중에 씻고 난 다음에 벗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얀 표면에 백탄이 나옵니다. 흑탄은 가마 안에 자체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부분이고, 백탄. 이게 다 이게 마스크하고 다르죠. 이렇게 셔도 이렇게 뭐 녹으니까 이렇게 물 식혔다가 넣고, 물 식혔다가 넣고 이렇게 되면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그 불량품이 아니고 이렇게 모양이 잘 안 나온 것들은 이렇게 그 마대, 포대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킬로그램당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상품 가치 좋은 거, 상품 가치 좋은 것은 이렇게 뭡니까? 박스에 이렇게 보면 박스에 딱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원 참숯이죠. 그러니까 강원 참숯, TV에 뭐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원 참숯 이렇게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좀 그 양질의 좀 비싼 소고기집에 이렇게 배달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이분이 그러니까 2003년에 쓰니까 2002년 이쯤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2000년이니까 지금 20년 전입니다. 뭐 20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가장 이분이 공장은 아닙니다. 공장장이 이분 주인이 아닌데 이분이 이제 이때 당시 40년 동안 가방을 구웠다 이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얘 아들이 이제 대부분 해주고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게 되면 숯가마이라면 뭐 삼초 삼겹살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삼초 삼겹살 뭐 그다음에 찜질방 이런 게 더 훨씬 더 인기 있어갖고 이제 숯 굽는 게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가치를 가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단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충 수출 대충 구워내고 뭡니까 이제 찜질방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가 뭡니까? 요즘 가격이 높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4,000원. 한 가마, 그러니까 가마를 7개 만듭니다. 7개. 왜냐면은 가마를 수출 넣게 되면은 일주일 걸립니다. 보통 길게는 보름까지가,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 잡으면은 어떻습니까? 가마 하나 넣고 월, 화, 수, 목, 금 하면 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무슨 1호 가마, 뭐 화요일 날은 2호 가마, 요렇게 일주일만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가마에 들어가는 그 나무의 무게가 5톤 정도 됩니다. 5톤 정도 되는데 생산량은 그 3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가마 전체를 구워내도 총 뭡니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재 가져와야죠. 인건비 들어야죠. 7일 들어야죠. 하니까 그 200만 원의 수확을 뭡니까? 경제적 비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시설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 오염시설이라서 뭐 마을이라든지 에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산간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도 열악한 부분이 요즘은 이렇게 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숯가마를 만들 때 이 숯 원료 목재가 너무 많으니까 힘드니까 사실은 가마가 어떻습니까? 가마가 한 곳에 정해져 있지 않고 목재를 따라서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경주 경마장 같은 데 발굴 조사해 보면 가마가 이렇게 옮겨다니 나무를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가마를 옮겨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가마를 계속 옮겨다닐 수 없죠. 왜? 이제 교통이 발달했고 벌채를 하지 않고 나무를 구입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차에 실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한 장소에 이렇게 민원이 없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가마를 열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매진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오늘 가마를 주제로 했는데 아마 지금 또 어떤 지역에 가야 되면 이런 가마들을 실제로 있고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은 이러한 가마들은 곧 멀지 않은 시기에 다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두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두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사진 한 까뜨라 남겨두면은 어떤 나중에 병현이의 연구자가 그 자료들을 수합해서 보완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문화가 좀 더 이게 훨씬 좋을 것이 아닌가. 오늘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가마들은 우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